우선 이제 성함하고 주소 간단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 이름은 박정규고 또 주소 네, 어디 사는 분. 청주 분평동. 네, 그리고 출생 연도하고 지금 가족 사항은 어떻게 되시는지. 가족은 처하고 아들 둘, 딸 하나, 네, 이남 일녀. 딸 하나. 네네. 그러고 손자 넷. 네. 출생 연도는 응? 출생 연도. 내 출생연도 네네. 1934년 12월 1일. 근데 저희가 지금 6.25에 이제 참전했던 내용을 주로 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때 이제 그럼 6.25가 나면서 군 입대하는 그 상황,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야기처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뭐 나는 거의 이제 90살을 넘어섰으니까 이제 사람은 이제 청주의 역사를 갖다가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됐을 때는 우리가 일본 이름을 갖고 호적도 일본 사람이었고, 그러고 학교 들어갈 때도 성명이 일본 이름이었고, 그러다가 해방이 돼서 1948년에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됐지 않았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를 벗어날 때라고. 그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학제가 옛날에는 중학교가 6년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로 변해서 과거하고는 변했지만은 그때는 중학교가 6년제인데 우리가 6.25 사변이 나던 해가 1950년 6월 25일인데 청주시 인구가 그때 2만이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17살인데 중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중학교 4학년 때 청주는 7월 달에 이제 피난을 가게 됐는데 대개 7월 15일서부터 계속 청주 시민들이 거의 피난을 다 갔는데 그때 대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구 쪽으로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기차를 뭐 화물칸에도 타고 간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조촌거정 가서 기차를 타고 간 사람도 있는데 거의가 니악고 자전거 걸어서 이제 요 피발령 고개를 넘어서 대구로 갔지. 그 대구를 갔을 때가 아마 7월 말일경쯤에 이제 대구를 도착했는데 대구에서 우리가 피난살이를 시작했을 때가 이제 8월부터 시작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네. 먹을 게 없으니까 전부들 이제 거의 굶다심프 시피하고 남들한테 이제 기대서 먹고 사는 팔인데 길거리에서 뭐 장사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가족 단위로 피난민 뭐 텐트나 아는 집에 가서 얹혀 살고 이제 그런 세월이었는데 그때 내 나이가 17살인데 중학교 4학년 때인데 이제 피난을 가서 더러 청주 동료들 학생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삼삼오오 모여갖고 피난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걱정들을 하고 부모 몰래도 나와갖고 이제 부모들하고 떨어져서 학생들끼리 서로 잠도 자고 길거리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생들도 자원 입대를 하는 이제 대구 시내가 발칵 뒤집혔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때 검은 모자를 쓰고 다들 입대를 했는데 그때 지원 입대한 사람들이 학도 의용군들이에요. 그래서 청주 사람들도 뭐 많이 우리 동료들이 이제 군에 입대를 해서 이제 8월 7일 날 우리가 이제 대구 수성국민학교에서 지원 입대를 해서
이틀간 훈련을 받고 이제 새벽에 군 장교가 와갖고 스리코타에 태워갖고 지명을 해서 몇 사람 7명을 데리고 전선으로 갔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갔는데 그 갔던 것이 대구에서 떨어진 이제 다부동이라는데 그게 이제 다부동인데 내가 배속된 부대가 1사단 12연대 그러니까 1사단 사단장이 백선엽 장군인데 1사단 12연대에 갔는데 그때가 12월 7일이야. 아니 12월 10일. 그래서 12월 10일 고지에 올라갔는데 그 고지가 유악산이라는 고지인데 청주 우암산보다 조금 더 큰 산인데 그 유악산에서 교통호가 있고 개인 참호가 있는데 우리가 학생으로서 개인 참호가 뭔지 교통호가 뭔지도 모르고 가서 들어가니까 참호에 들어가고 또 교통호를 들어가고 그러는데 가니까 시체가 즐비해요. 근데 가자마자 시체 처리하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건데 전사자를 하나하나 끌어내고 부상자를 끌어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소대장 선임하사를 갖다가 이제 인사를 시키고 그러고서는 인사시키고 저녁이 됐는데 저녁 야밤중에 이제 인민군들 습격을 받아갖고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9번을 백병전을 하고 수류탄을 던지고 이제 대검으로 찌르고 부지기수로 죽어나간 전사자가 나오는데 하루에 200~300명씩 죽어나가는데 그 시체 처리하는데도 한나절 걸려. 근데 이제 지게부대 이제 일반 징용받은 나이 많은 어른들이 이제 와서 시체를 끌어가고 이제 부상병들을 구송하고 이제 이러는데 밥 한 끼라는 것이 주먹밥 하얀 쌀밥에 소금물 칠한 주먹밥 하나가 이제 전부 식사량이에요. 그거를 먹고서는 생활을 하는데 8월 9일서부터 10월 24일까지 9월 24일까지 우리가 이제 유악산에서 싸웠는데 그때 시체가 산더미 같이 쌓여갖고 시산혈해라고 낙동강에 피로 빨갛게 물들었다는 그런 소리가 들렸고 그때 그 유악산 다부동 전투에서 밀렸으면은 대한민국은 부산까지 뺏긴 거지. 이제 인민군이 다 차지해 버렸던 거지. 이제 그래서 거기서 그 고생을 하고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우리 친구도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죽고 그러고 이제 8월 24일 이후서부터 이제 북진을 해서 이제 청주를 거쳐서 청주에 오니까 1사단 사령부가 지금 현 도청에다가 차려갖고 이제 본부가 됐고 우리는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군번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 집이 청주니까 그냥 집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 걸 기왕 내가 군에 입됐는데 나 끝까지는 가겠다고 해서 북진을 해서 집에도 물론 들렸지. 내가 살던 집에도 가봤고 우리 할아버지 피난 안 가신 할아버지를 만나보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쁜 눈물을 흘렸지.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그러고서는 다시 할아버지를 작별을 하고 진천이로 해서 이제 요 죽산 그러고 저 배감 용인 광나루 해서 서울로 들어가 갖고 내가 이제 평양을 들어가고 그래 갖고서는 이제 11월 달에 청천강 박천이라는 데서 정주 박천이라는 데서 이제 우리가 더 전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찰나인데 그때는 전세가 좋아갖고 중공군이 들어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군번 없이 학도병으로 지원한 사람들은 학교 규령에 의해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해서 이제 벌써 11월이 되니까 춥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추워서 안 되겠다 가야겠다 해서 이제 한 연하무 명이 그때 학생들이 연하무 명이 부대에 나는 집으로 가겠다 학교로 돌아가겠다 하는 신청을 해서 이제 서울거정 추록으로 10월에다 주어서 서울거정 와갖고 서울서 걸어서 청주를 3일 만에 이제 청주 집에 들어왔지. 그것이 이제 내가 군 생활한 이제 경험이 그게 이제 6.25 사변 때 경험. 그 후에 이제 결과적으로 또 이제 징집 명령이 됐잖아. 아, 이제 정식으로. 정식으로. 그래서 이제 징집돼서 이제 군대에 갔다가 이제 제대해서 나왔지. 예, 군 생활을 마친 거지. 그러면 그 집에 왔는데 그 다음 해에 징집이 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 몇 년 있다가? 네. 아, 그럼 6.25 전쟁 끝나고? 그러면요. 끝나고 끝나고. 6.25 전쟁이 이제 끝나고 네. 우리가 이제 학교에 복구해서 대학교를 댕기다가 대학교 3학년 말에 이제 군에 입대를 했지. 징집이 정식 징집이지. 아, 예.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그게 이제 그 막 이렇게 힘들게 싸웠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북한군을 물리치고 막 북진까지 하셨다는 경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끄트머리 거기 가서 추워서 돌아오셨다는 거는 조금 이제 재미난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승승장구 국군이 이기던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 돌아오셨는데 그 다음에 그럼 중공군 그러면 그 내가 우리가 잘했네. 11월 달에 이제 왔는데 11월 말서부터 중공군이 쳐들어와 갖고서는 후퇴해서 날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때 안 왔으면 죽었지. 네, 그 힘들으셨을 것 예. 같아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학생들이 고생했다고 학교가 이제 혼란한 시기가 지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이긴 전장에서 이기는 줄 알았지 네, 정부는.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학생들은 가라. 그 젊은 아이들이 그때 15살서부터 17, 뭐 19, 대학생들은 21, 22 이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인민군은 13살짜리도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우리가 다부동에서 싸울 때 칠흑 같은 밤에 서로 머리를 끄덕잡고 머리 없으면 인민군인 줄 알고 칼로 찌르고 수류탄을 던지고 그래서 사람을 죽였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는데 몇 사람을 죽였는지 내 칼에 맞아갖고 몇이 죽었는지 내가 다 던진 수류탄에 몇 사람이나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거지. 그런 참혹한 싸움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 인민군들은 거의 머리가 짧아가지고 이제 거의 머리가 없었지. 깎아머리지. 깎아머리에서 거기서 표가 난. 걔들도 남한을 침략하면서 군대를 보충해야 하는데 여기 남한 학생들이나 젊은 아이들을 끌고 갔잖아. 그게 인민의용군으로 끌려간 거 아니야. 말로는 자원 입대했다. 걔들도 그렇게 하는 거지만 다 끌고 간 거지. 전쟁은 이제 경험은 앞으로의 전쟁은 옛날 전쟁 같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에 이기는 건 보병이 적진을 점령을 해야 이기는 거거든. 대포 쓰고 비행기만 뜬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항복을 받아야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건데 우리는 지금 7월 27일인가 1953년 7월 27일이 휴전이 됐는데 그거는 종전도 아니고
전쟁이 끝났을 때가 종전이고 전쟁을 갖다가 잠시 멈추는 걸 휴전이라고 하는데 잠시 멈추는 협정을 한 것이 7월 27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제 그렇지. 그런데 전쟁이라는 건 정식으로 항복을 받아갖고 항복 문서를 쓰고 전후 보상을 받고 이제 전후 처리를 재판으로 해서 전범을 처리하고 그래야 전쟁이 끝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망해갖고서는 전쟁 끝났다는 항복 문서에 조인을 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는 없었잖아. 그냥 휴전 조인만 했지. 그것도 우리하고 이북하고 둘이 도장 찍은 게 아니라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휴전에 동의 못한다 하니까 미국하고 중공군하고 이북하고 셋이 3자 휴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거 아니? 이제 그런 우리의 역사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때 저 6.25가 날 때 청주 어디 여기서 살으셨던 거예요? 여기서 그렇지. 무슨 동에 살으신 거예요? 남주동. 아 남주동. 그러면은 그때 이제 군대 그 아까 그 저기 어디야 저 청천강까지 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예. 그럼 그 남주동 그 살던 동네는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거기는 폭격을 안 받았어. 안 받았으면 그대로 있었어요? 그나마 그럼 청주 시내는 별로 좀 이게 영향이 없었나 봐요. 왜? 다 부서졌지. 많이 부서졌지. 부서진 데도 많이 있었고 우리가 청주 지나갈 때 요 수도산이라고 있어요. 요 밑에 저거 저 지금 명암방죽 가는 길 있잖아. 명암 저수지 가는데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수도 탕크 붙은 데가 있어. 그게 거기를 수도산이라고 그러는데 수도고개라고. 수도고개? 수도산이라고 그래서 수도산. 수도산. 거기 하얀 시체가 그냥 하얗게 깔렸었고 요 문침 전에도 인민군들이 총살을 시키고 한 사람들이 수부족했었어. 무려 올라갈 때. 그러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청주 시내 그 분위기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그거. 그때는 사람도 없었어. 청주 시내에. 예, 사람도 없었는데 깃대 들고 나와갖고 태극기 들고 나와서 만세 부르던 사람이 이제 요 본정통 이게 여기 저 청주 제1교에서부터 시총합백과장 보통 옛날에 요 본정통이라고 부르잖아. 지금 그래 일본 시대 혼맛지라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그럼 아까 이제 쭉 이렇게 시간대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전투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을 이렇게 뭐 한 가지를 딱 찝으라면 뭐가 있나요? 제일 힘들었던 건 같이 간 동료들. 소대장, 소대장을 우리가 8월서부터 11월 달까지 소대장을 갖다가 9명을 바꿨는데, 소대장이. 9명 바꾼 중에서 죽은 사람이 6이라고. 8, 9, 10, 11, 넉 달 동안에 우리 소대장이 6이 죽었다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비참한 전쟁이었나 알 거 아니에요. 소대가 보통 30명 정도 되는데 전쟁 한 번 백병전을 치르고 고지에서 고지 쟁탈전을 해서 싸우다 보면은 30명 정도 되는 소대원이 그 있은 날은 15명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신병이 또 보충돼 갖고 와서 또 27, 8명이 됐다가 또 며칠 지나면은 연함은 7, 8밖에 안 남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 3밖에 안 죽었는데 어떤 때는 20명이 죽어나요. 우리 소대가. 그런 전장은 전장 치러본 6.25를 사변을 겪은 사람들 중에도 우리 같은 참혹한 전쟁은 해본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 유공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같이 그렇게 백병전하고 머리채 잡고 칼로 찌르고 수류탄 던지면서 싸운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장소가 거기 아까 말씀하신 대구 유학산 다부동 다부동에서만 그렇게 오랫동안 정출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40일 가량. 근데 원래 거기 이제 낙동강 주제가- 낙동강은 그 앞에 있고. 아 거기는 또 낙동강하고는 약간 다른 거. 그러면요. 그게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라는 데 그게 거기가. 그래도 어쨌든 뭐 하늘이 보호하사 이렇게 회장님은 그래도 번번이 살아남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거에서 느끼는 마음 뭐라 그래나 마음의 불안감 아니면 또 안도감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간 사람 중에서 탈영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견디지 못하고 군을 내빼서 탈영이라고 하죠. 그런 안쓰러운 사람도 있었고 우리 친구 중에 그래서 그 사람이 탈영을 해갖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도 탈영병이라는 오명을 써갖고 많은 고생을 한 사람도 있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같이 전투를 하다가 이제 내 무릎에서 숨을 거두는 사람을 뭐 한두를 겪는 게 아니라 몇십 명을 겪잖아. 몇십 명 아니라 뭐 숫자로 치면 엄청난 숫자인데 수로는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을 내 무릎팍에서 숨을 거두는 사람을 내가 눈을 감기고 하는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 심정을 갖다가. 어제까지도 같이 담배 피우고서는 집에 어머니 아버지는 잘 있느냐 서로 묻다가 전장 끝나고 나서 어느 쳐다보니까는 쓰러져 있는데 숨이 조금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걸 보고서는 어떻게든지 살려볼 수 있나 하고서는 무릎팍에 앉히고서는 보니까 숨이 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쓰다듬고 눈은 떠 있고 눈을 쓰다듬고 이제 몸을 가지려 놓고 이제 전장 후수습을 해야 되니까 후수습 하는 데는 이제 징용관 보급 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올라오잖아. 밥을 싸들지고 또 포탄을 짊어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시체를 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하는데 내 무릎에서 내가 기억나는 내 무릎에서 숨을 거둔 사람이 한 10명 돼요. 10명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저 강릉 사는 뭐 그때 지금으로 계급으로 치면은 그때는 하사인데 지금으로 하면 병장 정도 될 거라고.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이제 유학산에 올라간 사람인데 한 20일 정도는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이제 고향 이제 시간이 나면은 말동무가 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아버지는 누구고 애들은 몇이고 그 사람은 장가를 간 사람이에요. 근데 6.25 사변 때는 결혼 정년기가 빨라갖고 6.25 사변 나갖고 21살, 22살 된 사람들은 애들이 둘, 셋 있었어. 그때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들, 딸이 셋이 있는 걸 얘기를 하고 마나님이 누구라고 사진을 보여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담배 피우고 그러다가 우리가 17살 때부터 담배를 피웠으니까 담배 주는 걸 갖고. 그러니까 그가 죽었네. 그러니까 참말로 안쓰럽지. 보통 안쓰러워. 하여튼 아마 3, 4일을 울었을 걸. 그 사람 죽는 바람에. 전장할 때는 울을 생각이 없고 전장 끝나고 하늘 쳐다보고 이제 고요할 때는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다. 그 죽은 친구만 쳐다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형님이라고도 안 그랬어. 아저씨라고 그랬어.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전쟁 끝나고 내가 군대 입대해 갖고서는 강릉을 내가 갈 일이 생겼는데,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집을 내가 찾았어. 그 부인을, 애들도 찾고.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집하고. 그 부인은 이제 근자에는 거래가 끝났는데, 한 5년 전까 정도 만나봤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선물도 보내고, 그쪽에서 강릉 그 주문진 쪽 사람인데, 그 부인이 생선도 사서 보내고 이제 그랬었는데, 애들 뭐 그 장가 가는 건지 뭔지 하여튼 내가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간 일도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제일 내가 가슴 아픈 동료였었는데 잃어버렸잖아. 그게 아마 며칠을 두고 울었을 거야. 그 성함이 김동호. 김동호. 동호호. 근데 그때 그 사람이 23살인가 그랬어. 지금도 가끔 이렇게 어쨌든 생각은 나시겠네요. 그때 그 같이 그러면요. 어울리는 모습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전초를 이렇게 하시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제일 기뻤던 일, 뭐 우리가 이제 보람이 있다. 제일 기뻤던 일은 평양 들어갔을 때가 제일 기뻤지. 평양. 예. 평양을 갖다가 우리가 1사단이 제일 먼저 들어갔었는데, 미군하고 같이 이제 미군이 먼저 들어가느냐 1사단이 먼저 들어가느냐 하는데, 뭐 말로는 뭐 미군이 먼저 갔다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1사단이 먼저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대동강에서 이제 거기서 발 담그고 발 씻고 세수하고 하던. 완전히 뭐 막 축제 기분이었겠네요. 응? 그때는 완전히 축제 느낌이었겠어요. 그냥. 아, 그러면요. 그건 거의 다 또 이제 뭐 우리가 이겼다 뭐 이제 뭐 그때 우리가 이제 평양을 점령하고 앞으로 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와갖고 평양에 와서 연설해달라는 얘기도 듣고, 우리는 이제 못 봤지만은 우리가 그 청천강 쪽으로 진격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고 갔다고, 평양 왔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그럼 거기 대동강 주변에 이렇게 뭐 눈에 띄게 이렇게 기억나는 무슨 경치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아니, 그게 철교만 쭉대밭이 됐으니까, 뭐, 평양, 뭐, 인민은행인가 뭔가 하는 데서 막 그냥 돈다발을 꺼내 나오고 막 그러는데, 돈다발을 갖다가 가방에 집어넣고 온 기억이 나는데, 쓰지도 못하는 돈인데 갖고 왔는데 나중에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평양에서 며칠이나 계셨던 거예요? 평양에서? 네. 평양에서 우리는 나흘, 닷새 정도 있었지. 그때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가라 해서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평양에서 이제 더 가셨다가? 또 전진을 해서 이제 대동강이 있고, 또 위에 가면은 청천강이 있어요. 그 이제 평양북도인데, 그 청천강 거정 갔을 때 거기서 박천이라고 있어요. 박천. 박천이라는 데서 이제 우리가 정부로부터 이제 학생들 교육하라. 기후령이라고 있어. 이제 기후령. 그래서 기후령을 받아갖고 귀, 돌아올 귀자. 근데 휴자는 저것이 기후령이라는. 그래갖고서는 이제 신청을 하면은 이제 전부 보내주었지. 회장님, 그럼 맨 처음에 대구에서 이제 자원하실 때 그때는 왜 자원을 하셨어요? 그때 자원한 첫째 이유는 전부 그때 이제 대구 시내가 뭐 난리가 났잖아. 이제 학생들이 막 북치고 추록에 타고 모자를 흰띠를 두르고서는 필승
막 그냥 그 조국을 지키자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감동도 받았지만은 첫째는 수성학교 앞에를 지나가는데 이런 쌀밥을 갖다가 막 먹는 걸 봤단 말이야. 그래. 군인들이 아, 이제 자원 입대한 사람들이 이제 부인들이 대구 시민들이 여자들이 밥을 맹글어 갖고 주는데 흰 쌀밥을 이거만하게 맹글어 갖고 소금 칠해 갖고 논아주잖아. 근데 우리는 그때 뭐 보통 하루 이틀은 굶은 때니까 아이고 눈이 뒤집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전쟁도 전쟁이지만 얻어먹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애국심에서 발로라고 이제 미화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배고파서 쌀밥 주워 먹으러 얻어먹으러 간 것이 사실은 본심이지 그게. 예, 본심은. 그런데 이제 가서 그걸 갖다가 한 개만 보통 때는 한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데 2개씩 얻어먹고 더 달라고 그래서 3개를 먹다시피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나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맨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대구에 이제 부대로 이제 배치가 되셨을 때 그 참호에서 막 시체들 보고 막 그러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네. 산에 가면은 이제 우암산 같이 저 산이 있잖아. 이쪽에서 정상 올라가면은 서쪽에서 정상 올라가고 저 동쪽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산이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가 이제 남쪽에 이제 북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참호가 교통을 하는 거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참호예요. 이렇게 꾸부리고 막 걸어가. 개인 참호는 혼자서 들어가서 이제 총을 겨누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참호 생활을 하는 거지. 전장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인민군들이 이 고지를 넘어서서 이제 산을 고지를 넘었으면은 이제 점령한 거 아니에요, 고지를. 그러면 이걸 안 뺏기려고 여기서 이제 총질을 하고 여기 올라온 놈들을 수류탄을 던지고 그 거리는 불과 몇십 미터 안 되니까 우리가 참호 있는 데하고. 그래서 거기서 백병전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아이 걔들을 물리쳐야 이 산을 사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소대장, 중대장 막 뒤에서 뭐 쏴라, 뭐 던져라 난리가 나잖아. 그 막 생생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뭐 무슨 일병 뒤로 가라 막 소리 지르고 이제 그러잖아. 그러면 앞으로 전진하라 그러고 탈은 떨어졌습니다. 뭐 수류탄 없습니다. 뭐 별소리 다 들리지. 아이고 죽겠네 뭐 그러고 전쟁 한 번 치르고 나면은 질퍽질퍽해. 이 저것이 피가. 그런 상황을 생각을 못 하고 처음에는 자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건 전혀 생각도 못 해본 거지. 그런 싸움을 일본 시대 전장에서 뭐 싸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전장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건 줄은 알지도 못했고 가서 경험해 보니까 전장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조국이라는 건 뭐고 애국은 뭐고 거기 전장에 가서 우리가 애국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다니까. 나라를 지킨다는 거. 6.25 사변 나갖고 전장을 참전해갖고 경험을 한 사람 중에도 우리같이 참혹하게 전장 전투해본 사람이 드물어. 그러시네. 그러니까 초기에 저 유학산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첫날부터 그냥 계속 그냥 거기서 아주 백병전 뭐 이거 여러 가지를 한 달 정도를 치열하게 이제 전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대구에서. 8월 10일서부터 백병전을 12번 했는데 12번 했는데 내가 9번을 했다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9번. 그러니까 12번을 백병전을 했는데
12번 중에 9번을 그 중에 9번을 경험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뭐 지독한 전투를 12번 전부 한 사람도 있어.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지키신 거죠? 결론은 그럼 지켜갖고 이제 그걸 지켰기 지켜서 때문에 넘어가고 앞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지키고서는 이제 전진을 그 산을 점령을 하고 완전히 앞뒷산을 다 평정을 하고 인민군들은 내빼고 그러고 이제 앞으로 가는 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됐다고 이제 소문이 나더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소문 듣고 하는 거지 뭐 신문을 보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징집돼서 이제 학교 다니시다가 또 군대를 가셨잖아요. 그럼 그때는 좀 군대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그때야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 그때 6.25 사변 때 군대 생활하고 징집 받아서 갔을 때는 그건 뭐 애들 장난하는 거지. 그러셨겠네요. 그럼 이제 제대하시고 또 학교 마치시고 이제 이렇게 뭐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럴 때 뭐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그 전쟁 때문에 전쟁을 겪은 그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힘들으셨거나 그건 뭐 사회생활에 뭐 또 어떤 영향이 있거나 뭐 그런 점도 있나요? 아니 그런 그런 건 없고. 우리가 전쟁 겪음으로써 인내심도 생겼고 이제 많이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겼지 보통 사람보다. 이제 사업을 내가 했는데 사업을 하는 게 뭐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 번 실패하면서도 견딜 수 있던 것이 다 6.25 사변 때 군 생활의 경험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지. 그럼 그때 그 가깝게 뭐지 전투할 때도 있고 가깝게 있던 사람 중에 혹시 나중에 또 사회에서 뭐 만나시고 그러셨던 분도 있나요? 열을 만났죠. 아, 예, 열을 만나고 근자에는 저 다부동에 백선엽 동상이 있어요. 거기 거기 기념 사업회가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도 만난 사람들도 있지. 몇십 년 만에, 70몇 년 만에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얼굴은 몰라. 모르는데 서로 이제 그때 다부동 거기 있었을 때 나 여기 있었는데 너 어디 있었어? 그래서 이제 아는 거야. 그러니까 70년을 만나는데 얼굴을 제대로 알아? 뭘 알아? 그런데 이제 경험담 서로 거기서 만나서 나 그때 전차 때려 부실 때 거기 갔었는데 로켓포 들고 갔었는데 그때 너 못 봤어 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알지. 그래갖고서는 네 사람인가 거기서 만났지. 또 대구 사람들, 부산 사람들.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유공자 청주시 참전 유공자 청주시 지회 이렇게 지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 지회 일을 보신 건 언제부터? 지혜 이름은 23년부터. 작년이네, 작년? 2023년.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도지부, 도지부의 감사로 있었고. 이 유공자 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약간 희망이랄까, 소망이랄까, 뭐. 근데 유공자 단체가 지금 현재 6.25 참전 유공자가 평균 나이가 94세예요. 근데 이 6.25 참전 유공자 단체가 설립됐을 때가만 하더라도 몇만 명이 됐었어요. 유공자들이. 근데 지금 전쟁 끝나고 지금 73년인가 됐는데 거의 73년 동안에 죽고 우리 유공자 단체가 아마 이게 97년에 이제 군소단체 통합하고 97년에 이제 참전유공자 총회가 생겼는데 97년 후에 지금 해마도
이제 세상 뜨는 우리 동료들이 청주시에 현재 유공자가 380명 남아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예. 근데 작년에 430명 있었어. 근데 그러면 50명, 60명이 죽어, 그간 1년 동안에 죽은 거야. 근데 앞으로는 속도가, 세상 떠나는 속도가 더 빨라질 테지. 이제 더 나이가 벌써 100살 넘은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101살 된 애가 있거든. 근데 지금 제일 나이 적은 사람이 90이요. 우리 나이로. 이제 그러고 제일 많은 사람이 이제 101살인데 지금 이제 이 옛날을 뭐 우리 김 선생은 모르니까 내 얘기가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6.25 유공자들이 전장 났을 때 끌려갔는데 끌려갔다고 그러는 게 이제 우리들이 일반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자원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대구에서 길거리에서 나이가 한 24살, 20살 먹은 사람이 지나가면 헌병이 붙들어. 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면 붙들잖아.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쭉 쓰잖아. 그럼 오라,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하고, 아, 이거 잘못하다가 붙들려 가는 거 아닌가. 내빼잖아. 내빼면 또 헌병이 붙들어. 그래서 군대로 간 게야. 끌려간 거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역사책에는 입대를 한 거지. 사실은 끌려간 건데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끌려간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애국이 뭔지도 몰라. 그 당시 나이가 그 사람들이 20살, 3살, 24살 이런데 그 사람들이 자식을 둘, 셋, 마누라를 다 두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같이 학생들만 마누라가 없고 애들이 없는 거지 그 외 사람들은 거의 애들을 갖고 있었어. 그때만 해도 좋은 연령이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하던 습관이기 때문에 애들을 두고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군대에 가갖고 총알바디가 돼갖고서는 죽어나 자빠졌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인데 그때 가게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붙들려 와갖고 군대 가서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우리가 뭐 직접 눈으로 보았으니까. 아이 이름이나 써놔 그러면은 나 못 써요. 이라는 했다고. 우리가 17살짜리가 반말로 24살 먹은 애한테 아 이름 좀 써놔봐. 그건 반말로 막 길거리도 못 써요. 하위도 못했다고 젊은 우리들한테. 이제 그런 세월이야. 그런 세월에 와갖고 전쟁하고 옆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 죽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아 나라가 뭐고 나라가 뺏기면 어떻게 되고 전장이 뭐고 애국이 뭐고 조국이 뭐고 민족이 뭐라는 걸 그 전장터에서 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유공자들이 거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해갖고 이제 지금 나왔는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 보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유공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계속 6.25 뭐 기념식도 하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61년생인데 61년생? 네, 61년생이고 어쨌든 이제 전쟁 같은 거는 저희들이 겪어보지 않은 세대라서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런 이런 잘 모르는 후세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고 또 이렇게 후대에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고 싶은지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61년생이면은 벌써 한갑 지났네. 64살인가? 근데 이게 이제 뭐 보통 젊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역사를 알고 살아야 돼요. 역사를 알고. 역사를 모르고서는 국민으로서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학생들이 됐던
뭐 일반인이 됐든 역사를 알으면서 생활을 해야지 과거 역사를 모르고 생활한다는 거는 불행한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정시대에 났거든. 외정시대에 났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세계대전이 생겼거든. 그게 이제 소위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대동아 전쟁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서부터 저 소나무 뿌리를 캐러 댕기고 논에 모심으로 댕기고 콩갈로 댕기고 했다고. 그게 이제 보급대, 근로보급대라는 건데 그걸 경험을 했다고 우리는. 그러고 한글은 하나도 안 배웠다고. 일본말만 배웠다고. 우리가 4학년 때 해방이 됐단 말이야. 그 해방됐는데 우리가 한 달 만에 한글을 깨우쳤다고. 그래갖고서는 해방되고 이제 우리가 일본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일본한테 맥혀갖고 고생을 했나. 그때 배급 생활을 했거든. 배급을 해서 먹고 살았거든. 콩깨먹 먹고 살았거든. 뭐 보리밥도 못 먹는 시절이야. 이제 그런데 또 일거정 초등학생 요만한 것들 데리고서는 삽 들고 꽹이 들고 일 시키러 댕기고 학교 운동장에다 공 심고 풀 빌어 댕기고 무심처럼 풀 나비에다가 거름 맹글고 그 짓을 지금 학부형들이 그거 참겠네. 지금은 못 참죠. 지금 못 하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했잖아. 그때는 또 뭐 그 일본 사람들한테 압박을 받고 살던 시절에 자유가 뭔지 평화가 뭔지도 모르고 살던 때 아니에요. 근데 공산화돼 갖고 자유가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그래서 역사가 필요한 거고 역사를 모르면은 뭘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 그 미래가 없는 게요. 그걸 모르면 내일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갖다가 잘 생각해서 대처 방법을 연구해야지 미래가 있는 거지.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혹시 뭐 또 특별히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글쎄 이제 이게 말로만 뭐 명예를 먹고 돈보다도 명예가 중요하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품위 유지를 하고 자존심을 살리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살았노라 하고 이제 유공자들이 그렇게 살으라고라는 거 아니? 근데 현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먹고 사는데 고통스럽지 않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주는 게 참전 유공자한테 42만 원을 주잖아. 근데 이제 시에서 명예 수당이라고 그래서 13만 원을 주고 도에서 6만 원을 주고 이제 그게 전체 이제 유공자들한테 주는 건데 이제 지금 정말로 명예만 갖고 살기에는 급급하고 어려운 거지 사실은 나중.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